자, 국민연금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딱 체크하시고요. 소득 재분배는 첫 번째 줄에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있고요. 세대 내 계층 간 소득 재분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젊은 세대가 뭐라고요? 누구를 지원한다고요?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노인 세대를 지원한다.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는 세대 간이라는 거예요. 세대 간 소득 재분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대 내 계층 간 소득 재분배입니다. 자, 이것은 보시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대 내 계층 간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에서 같은 세대 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있겠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소득을 어떻게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는 기본연금 계산식이 있게 되는데 그때 기본연금 계산식에서 우리가 보통 A값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 기본연금 계산식에서 내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낸 소득뿐만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도 감안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값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세대 내에서의 계층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대 내인지, 세대 내인지, 세대 간인지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젊은 세대에 도는 것으로 나이 든 세대를 뭐라고요? 부양한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 다른 하나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계층 간 소득 재분배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세대 내 계층 간 소득 재분배는 국민연금의 개별 산식기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이 A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입자 전체의 가입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 소득을 포함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득 재분배는 내가 낸 보험료 대비해서 저소득층은 당연히 어떻게 그죠? 높게 내가 낸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은 낮게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소득 재분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가입의 강제성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다 강제 가입이다. 의무 가입이다라는 거고요. 연금의 실질 화폐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에 대한 납부 소득에 대해서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 처음 연금 지급 딱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언제 시작됐다고 했죠? 1988년에 시작됐다. 그럼 그때의 100만 원과 지금 2020년의 100만 원은 같은 소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100만 원의 소득에 국민연금이 가입했다고 한다면 2020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게 약 651만 2천 원의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국민연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연금 지급 중에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 금액이 조정되어 지급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연금을 더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얘기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69페이지 그냥 참고만 보시면 됩니다. 물가가 매년 3% 오른다고 한다면, 그죠?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2016년 1월에 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에
20년 뒤라고 한다면 4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물가를 반영해서 72만 원을 받는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입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중요하죠. 뭐 무조건 다 별 3개입니다.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자, 가입 대상은 그렇죠? 당연히 2가지 조건. 국내 거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 그렇죠?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한마디로 직역연금이라고 얘기하죠. 직역연금 가입자는 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까? 그렇죠? 직역연금 가입자는 당연히 각각의 직역연금에 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그렇죠?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됐고요. 그런 다음에 그 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그렇죠? 노령연금을 수급권을 이미 그죠? 국민연금에서 취득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뭐야? 특수직종, 그렇죠? 직종이나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뭐야?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구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18세 미만, 그렇죠? 18세, 그러니까 여기만 가입 대상이 되니까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대상이 뭐요? 아니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만, 60세 뭐라고요? 이상 이런 사람들은 뭐요? 제외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입자의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자, 가입자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가입자. 는 4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 가입자가 있고요.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로 구분이 첫 번째 줄 되는데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의무 가입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강제 가입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의무 가입.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임의 가입자나 그죠? 임의 계속 가입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당연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그렇죠?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니까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되겠죠. 일반 직장에 근무한다, 사업장 가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거기 또 나오죠. 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뭐 기타 군인연금,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거, 뭐 당연한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줄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뭐라고요? 본다고요. 아, 이미 그죠? 18세면 그죠? 뭐 고등학교 정도의 연령인데 고등학교 3학년 뭐 이런 정도의 연령이 될 텐데 18세 미만인데도요. 그죠? 이미 사업장에 취업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뭐요? 본다고요.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지문 잘 보시고요. 다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수급권자 18세 미만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업장 가입자에서 주의할 것은
다른 거는 뭐 다 아시고요. 18세 미만인데요. 사업장에 근무해요. 그죠? 그럼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가입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가입 안 할래요. 라고 뭐라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죠? 원칙은 가입인데, 근데 나는 가입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입 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가입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선택에 맡기겠다 이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18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원칙은 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또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본인의 선택에 그냥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본인 선택이다. 이거. 본인 선택. 그죠?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당연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죠? 어떤 경우입니까? 지역가입자.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인 사장님, 그죠? 나홀로 사장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나홀로 사장, 그죠? 뭐 컴퓨터 대리점을 하는데 직원 없이 그냥 혼자만 일하는 뭐 사장님이 있다. 그러면 뭐요? 지역가입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역가입자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직장에서 그죠? 사업장 가입자로 근무하다가 직장에서 퇴사했어요. 그렇게 되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사업장 가입자냐 지역가입자 이런 것들이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은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그냥 혼자만 있는 사람, 그죠? 근로자 없이 혼자 사장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편입이 되게 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 가입자에서도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지역 가입자에서도 제외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박스에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는 뭐 당연히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직역연금 가입자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나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연금, 직역연금의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업주부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직역연금의 연금 수급권자로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입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다 당연히 지역가입자에 제외되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그죠? 대학생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세에 대학생이 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국민연금 내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시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고요. 그죠?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래서 꼭 두 가지는 알고 계시자라는 거예요. 그죠? 뭐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그죠? 나는 국민연금 가입 안 하겠다? 그럼 가입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입니다. 1년 이상 행방불명된 행불자는 어떻게 해요?
1년 이상 행방불명 됐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도 아예 제외해버리겠다 이거죠. 그죠? 의무가입 아니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 71페이지 한번 볼까요? 71페이지 보시면 1. 보험료의 납부 예외라고 하는 것에 보면 72페이지로 가시면 그죠? 이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5번에 보면 1년 미만인 행방불명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게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인 행불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그죠? 1년 미만의 뭐라고요? 행불자, 행방불명된 자는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보험료 납부 뭐라고요? 예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보험료 납부 예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보험료 납부 예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1년 이상이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아예 빼버리고 그런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자는 뭘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 그냥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전업주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경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뭐요? 60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서 가입한다고 했죠. 선택해서 신청해서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임의가입자라고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부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60세 미만의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전업 주부, 그죠? 이런 사람들, 그죠? 또 뭐예요? 그죠? 18세에서 27세 미만의 뭐라고요? 그죠? 대학생, 그죠? 소득 활동이 없는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신청해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의 계속가입자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나요? 임의 계속가입이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계속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몇 세까지만 나입한다고요? 60세 미만까지만 나입한다고요. 자, 그런데 60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뭐라고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62세의 회사 뭐라고요? 의 대표 사장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뭘로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 계속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62세. 포인트는 뭐예요? 62세. 그죠? 60세가 된 자가 65세 될 때까지 뭐예요? 계속 나는 가입하겠다. 그게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60세에 도달하게 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납부 기간,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10년을 못 채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연금이 적어서 나는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65세까지 나입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